안녕하세요. 인베디드 비전 시스템의 백준입니다. 이번 장은 오픈시브를 이용한 도형 그리기랑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저번 장에서도 마우스를 이용한 이벤트 처리를 진행했었는데요. 거기와 이제 추가적으로 키보드와 그 다음에 트랩바를 이용한 이벤트 처리를 수업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제를 내어드려서 과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좀, 여러분들 PC에서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설정에는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다시 보면서 환경 설정하시고, 집에서 이제, 실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과제도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과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시는 분들한테는 구동이 완료됐다 그러면 만점, 그리고 제출 시간 이후에 또 이제 제출할 수 있게 해서 그 시간 이후에 이제 제출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감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한번 수업을 열심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해서 과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클래스를 통해서 과제를 올리고, 그다음에 그쪽을 통해서 이제 과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 강의 다 보시고, 그다음에 그쪽 과제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과제 확인하시고, 과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픈시블을 이용한 이제 도형 그리기인데요. 어, 사실 도형 그리기는 그렇게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사실 오픈시브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좀 레나의 사진에다가 좀 제가 이렇게 이런 사진들을 뭐 얼굴 인식하는 사진 좀 갖고 와봤는데요. 뭐 얼굴을 인식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어디가 인식이 됐는지를 표현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도형을 사용해가지고 어, 뭐 그런 거를 많이 영상 처리를 하다 보면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게, 핸드폰 쓰게 되면은 얼굴 인식하잖아요. 그게 이제 동영상에서 이제 어느 부분이 얼굴 인식됐는지를 레나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실제 되게 다양하게 우리 핸드폰에서도 적용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영상에서 뭔가 사람이 원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면 어떤 동작이 된 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도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빠르게 이제 사람도 내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거를 캐치해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다양하게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런 얼굴 캡처 말고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나중에 실습을 진행하다 보면은 간간이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함수 정도는 몇 가지는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사실은 더 많은 도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걸 배우면서 아마 경험을 하고 아마 찾게 될 겁니다. 근데 결국은 도형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림판을 통해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포토샵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그려보셨겠지만, 그런 건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리는 건데, 이런 건 좀 다르게 이제 코딩을 이용해서 좀 그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방법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거의 동일하다 아니면은 어,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고요. 그래서 직선 및 사각형에 대한 그리는 함수들을 이렇게 좀 나타내는데, 이것도 이제 C를 기반으로 해서 적혀 있는데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뭐 차이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뭐 그리는 이미지라든지 뭐 포인트 좌표라든지 아니면은 사각형 영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함수도 렉탱글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 이제 포인트 함수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렉트라는 이제 사각형 객체를 나타내는 이거 또 포인트 객체죠. 객체를 나타내는 함수들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사용법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객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C에서는 객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 파이썬에서는 굳이 객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굳이 객체가 아니라, 굳이가 아니라,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값을 바로 대입하는 방식으로, 파이썬에서는 어떤 형태든, 어떤 자료이든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저 포인트 객체라든지 아니면 렉트라는 객체들을 똑같이 만들어 준다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좀 더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오픈CV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런 오픈CV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저 API를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PI가 한번 가서 이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화면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우선 좀 이렇게 나오는데 오픈CV ORG에 들어가면 저희가 여기를 뭐 설치하러 들어오진 않았지만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 이런 API들을 제공합니다. 이 버튼 눌러보면 튜토리얼에 들어가면 이런 어, 정보들이 나와 있고 이쪽에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하나씩 눌러보면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다 이 오픈CV 자체가 어쨌든 C++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이썬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없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음, 한번 검색을 해보면 렉탱글을 검색해보면 뭐 두 가지가 정도 뜨는데 우리 요 렉탱글을 선택해보면 CV 안에 있는 렉탱글 이걸 클릭해보면 이 렉탱글 함수에 대해서 갑니다. 함수 원형은 이렇고 아까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아마 이제 영어로 적혀 있긴 한데 여기서 어떤 함수들은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제공을 합니다. 파이썬 코드를 제공을 해주고 어떤 이제 어, 지금 API에서도 파이썬에 대한 정보, 예제 같은 걸 제공해 주긴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없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렉탱글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찾아보니까 파이썬에 대한 정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파이썬에 대한 정보가 있어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사용법은 뭐 CV 점에 이렇게 해서 뭐 이미지를 뭐 리턴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같이 여러분들은 저랑 한번 사용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한 정보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벡터 뭐 어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적혀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객체를 적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파이썬은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형을 이 상관없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사용법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함수들에 대한 사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을 들어보면 시작좌표와 종료좌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릴 영역을 나타내는 사각형의 자료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 두 가지는 한번 코드를 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뭐 선 색상 그 다음에 뭐 두께 선의 형태 이거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선의 형태가 있다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뭐 어떻게 선을 이렇게 픽셀 단위로 네 개를 방향 뭐 십자가 모양으로 선을 그릴 건지 이런 식으로 그릴 건지 아니면 여덟 방향 이렇게 크게 해서 뭐 그릴 건지 이런 거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시프트에서 뭐 방향을 바꿔서 한번 하는 거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서 한번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는 제가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직접 치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차피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습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파이참을 켜놨고요. 저도 어, 특별한 걸 뭐 넣어놓진 않았고 파이참에서 보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코드를 제가 이제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numpy라는 지금 numpy를 임포트했고 그다음에 오픈CV2를 이제 임포트 해놨고요. 여기서 이제 뭐 사이즈를 정하는 건데 numpy로 numpy numpy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우리 도화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화면을 저장하는 이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초기화하는 형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것도 이제 numpy 수업을 하면서 알려드렸던 이제 다 0으로 초기화하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사이즈를 500 곱하기 500 사이즈의 이제 그 BPP라고 해가지고 영상 BGR 값을 저장하는 것을 3으로 두고 그 다음에 자료의 형태는 uint 8로 초기화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초기화가 잘 됐다면 이미지를 맵을 이제 제대로 초기화 됐다면 여기가 안 걸리고 이제 제대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PPT에서 봤던 내용들 그 포인트 1과 포인트 2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렉트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블루랑 제가 레드라는 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변수들을 초기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가 같은 경우는 그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배열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상수형 리스트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 값이 두 개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네 개를 저장하고 있는데 어떤 일련의 기축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 지점이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끝나는 지점이 될 거고요. 뭐 얘는 이제 사각형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색깔 두 개를 나타내는 건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다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는 렉트라는 함수에서 아까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P1 그러니까 포인트 첫 번째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 코드가 아까 지금 보여드린 코드랑 똑같은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P1과 P2는 이런 사각형을 그릴 때 여기 지점, 이 시작 지점을 100, 100이라고 잡은 거고요. 요게 이렇게 해서 P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점 200, 200 여기가 여기 P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 아까 그 PPT에서 보셨던 이렇게 렉트 첫 번째 렉트에 포인트 1과 포인트 2를 사용하는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해서 첫 번째의 것을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블루라는 값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는 건 여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인자. 그러니까 뭐 색상 다음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다음에 나오는 인자 같은 경우는 여기 선의 두께를 의미하는데요. 요 선의 두께를 의미하는데 요 선의 두께가 마이너스가 되면 요 안쪽에 색상을 모두 칠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함수는 파란색으로 아마 여기를 다 싹 칠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렉트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렉이라는 거기에다가 50, 50에 400, 400을 했는데 요것은 인자가 조금 다르죠. 비교해 보면 얘는 인자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죠.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도 봤듯이 이제 요렇게 두 가지 두 번째 타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요 타입을 결정하는 요소는 음, 그냥 그 인자값이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냐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파이썬에서 찾아서 가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요거를 사용하는 거죠. 요 부분을 사용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도 그 시작좌표 50, 52 여기에 사각형의 처음 시작좌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려서 이쪽 400 곱하기 400이 끝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레드로 정했기 때문에 두께가 3인 두께의 레드로 칠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 이 안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지는 게 하나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 칠해지지 않는 레드가 하나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사용법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로 다이렉트 입력하는 걸 많이 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요 위에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는 뭐 보기는 되게 좋긴 하지만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냥 값을 바로 넣기 때문에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전체 파이가 요만큼의 사이즈가 있다고 치면 네, 요쯤에 이제 녹색으로 여기 이제 그 BGR이다 보니까 BGR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린으로 두께가 5의 두께만큼 그린색으로 이렇게 색상이 그려질 거고요. 네, 보통 이렇게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사용하는 법을 한번 제가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함수 원형은 얘랑 이제 동일한 원형으로 나타내고 있죠. 이게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색상을 의미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라인인데, 라인은 크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뭐, 얘도 보시면 크게 다르진 않아요. 렉탱글이랑 라인이랑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시작좌표와 끝좌표, 뭐, 어떤 라인을 이렇게 그릴 때 여기 좌표와 이쪽 좌표만 알려주면 라인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포인트 1과 포인트 2의 좌표를 넣어줬고 색상은 레드로 하고 두께를 10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뭐 렉탱글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단지 렉탱글은 이렇게 해서 네모를 그리는 거를 얘는 라인을 긋는 거고요. 제가 여기 이제 이 맨 밑에 놔뒀던 건 제가 뭐 학부일 때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거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1번, 2번, 3번, 4번 이 위치에 따라서 어, 그림이 누가 이제 최상위 위에 올라가는지를 좀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딩을 잘 못했을 학부 시절에 전 요런 것들을 잘 몰라가지고 얘를 위에다 올려놓고 왜 얘가 맨 없어지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코딩 절차 순서에 따라서 음, 영상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저처럼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이 가장 먼저 칠해지고 색을 파란색으로 칠하는, 가장 먼저는 사실상 이 검은색 도화지를 만드는 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값을, 그러니까 두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파란색 색을 칠하는 파란색 네모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3의 두께를 가지는 제일 큰 네모를 그렸던 빨간색 네모를 그리는 게 이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녹색 네모를 그리는 두께, 5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녹색 네모를 그리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네모와 동일한 좌표로 직선을 긋는, 네, 그래서 두께가 10의 두께로 직선을 긋는 이런 구조로 어,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요 다음 장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요 파란색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요 여기가 요 큰 빨간색이 2번이고 녹색이 3번이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줄이 4번의 순서대로 그려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순서를 좀 바꿔보면 뭐 여기에 이제 파란색이 다 칠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요 순서를 바꿈으로써 어떤 게 동작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거고, 라인이랑 렉탱글은 좀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놔뒀고요. 왜냐면 이런 시작 좌표와 끝 좌표를 통해서 라인을 긋거나 아니면 선을 긋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 좌표, 여기와 여기 좌표가 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제 라인이나 렉탱글을 가지는 순서가 됩니다. 원 그리기는 조금 앞에서 보는 거와 좀 다르게, 이제 렉탱글이랑 좀 다르게 중심 축을 잡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통해서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중심 좌표만 지정해주고 여기서 내가 반지름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10의 크기로 원을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뭐 그리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 똑같이 선 색깔과 두께를 통해서 얘를 얼마나 두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색상을 칠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번 나타내 봤고요. 그래서 뭐 얘도 똑같이 좌표로 포인트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놔뒀고요. 아까 그 앞에 코드에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도 좀 들어있긴 했는데, 네,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예, 그래서 포인트로 원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나타내봤어요. 이거는 제가 코드를, 네, 여기서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거 이제 보시면 원 그리기 위에는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하나 잡은 거와 블루랑 레드 해서 레드로 하나의 원을 그려보려고 하고요. 50, 반지름이 50 크기만한 원을 그려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그냥 아예 뭐 어떤 다른 변수에다 넣지 않고 그냥 바로 값을 넣는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255 좌표에 그 100이라는 반지름으로 그린색으로 색상을 그리고 두께는 3으로 정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중심점을 기준으로 원을 그리고 얘는 원을 색상을 칠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네, 실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원 그리기인데 뭐 다른 그 도형 그리기 이거 말고도 이제 폴라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 형체, 다형의 도형을 그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타원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타원 그리기 같은 경우는 그리는 방법도 좀 어렵고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따로 더 집어넣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타원 그리기 같은 경우는 어, 타원을 만약에 우리가 타원이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걸 타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걸 이제 타원.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원보다 이제 반원 정도의 느낌으로 그리는 걸 타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좀 많이 이상하죠. 아, 네, 좀 되게 잘 그렸네. 이런 식으로 해서도 타원, 이런 것도 타원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릴 수 있게 하는데, 어, 그리는 방법은 원처럼 중심점은 동일합니다. 중심점은 동일한데,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x, y 좌표만 가지고 이제 중심점을 기준으로 x에 대한 반지름과 y에 대한 반지름의 이제 차이에 의해서 타원을 그린다 그러면 만약에 뭐 x가 이제 가로고 y가 이제 세로인데 x가 100이고 만약에 x 반지름이 100이고 y 반지름이 50이다 그러면 요런 모양의 좀 잘 못 그리지만 요런 중심점 기준으로 요런 모양의 타원이 생길 거예요. 맞죠?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그 y가 100이고 x가 50이라고 치면 요런 모양의 이제 타원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각도를 변환하지 않으면 뭐 이런 식의 타원은 그릴 수가 없겠죠. 각도가 없다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각도를 정할 수 있게 각도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대한 반지름 정보를 넣어주고, 원의 중심부, 이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호의 시작 각도와 호의 종료 각도를 넣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뭐 반만 그리는 타원이라든지, 요 반만 그리는 타원을 잘 이용하면, 똑같은 원을 그릴 때도 요걸로도 동그란 원을 그릴 수 있겠지만, 요거에 뭐 반만 그리는 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것도 시작점을 뭐, 45도에서 반대쪽 270도까지 돌리는 뭐, 요런 식의 원을 그린다든지, 요런 구형들을 이제 다양하게 그리고 싶을 때를 사용하는 게 이제 타원 그리고요. 한 장 더 내리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중심축을 기준으로 내가 이제 타원의 축, 각도를 몇 도로 줄 건지 호의 각도를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타원의 이제 요런 가는 거, 그리고 이 X축으로의 X축으로의 이제 그런 어, 크기, 그 다음에 이게 X축으로에 대한 크기, 그리고 Y축에 대한 크기,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검은색이 어느 정도까지 그릴 건지에 대한 길이, 몇 도부터 몇 도까지 그릴 건지에 대한 길이,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값을 입력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잘 알아두시면 어떤 원이든 다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코드를 한번 넣어봤고요. 이 코드를 한번 같이 실행을 시켜보면 음, 네, 코드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넣어져 있는 코드랑 여러분의 코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제거해가지고 바로 여기다 값을 그냥 직접 집어넣은 건데 큰 차이는 없고요. 그 오렌지색과 블루, 그다음에 메탈 뭐야 마젠타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어, 원을 그려봤는데요. 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그려졌고 어, 여기에 이제 시작 각도라든지 이런 각도들을 좀 다양하게 변경해가지고 원을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코드를 한번 보시면서 이게 원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요 두꺼운 게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거와 이제 요, 이게 이제 핑크색이죠. 핑크색 그 색깔로 그려져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오렌지 색상으로 그려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코드를 보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PT에서 이제 코드를 같이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총 4번의 그 타원을 그리는 걸 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타원이 실제로 실행시키면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타원을 그린 거고요.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타원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 부분이 여기 좀 각도가 좀 틀어져 있는 네, 타원을 그린 거예요. 주황색과 이제 핑크색 타원을 그린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파란색 타원을 그리는 걸 한번 보면 제가 좌표는 중심 좌표만 정한 거예요. 중심 좌표만 정하고 여기 중심 좌표를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시켜 보면 중앙에 이제 그 흰색의 점이 찍혀요. 이렇게 흰색의 점이 찍히고요. 흰색의 어떤 하나의 점이 찍히고요. 흰색의 이제 요 점 찍는 걸 나타냈고, 그래서 처음 좌표가 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좌표에 이제 중심 좌표를 찍고, 파란색 우리가 이제 그릴 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타원을 그릴 때를 코드를 같이 보시면,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으로 먼저 타원을 그리라고 했는데, X축으로는 100, 그리고 Y축으로는 60이라는 타원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 Y축이 60이고
그러면 여기가 좀 더 긴 100, 요런 느낌의 타원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뭐 대충 제가 여기서 그려봐도 이런 식으로 타원이 그려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타원을 그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중심 좌표, 그 다음에 타원의 크기를 집어넣는 그 인자 다음이 각도죠. 이 각도. 얘를 어떤 각도로 틀 거냐에 대한 의미인데, 이 타원을 그리는 각도가 0입니다.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각도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0부터 360도. 시작이 0부터 360도까지 오렌지색으로 두께를 2로 구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중심점이 너무 크게 그려져서, 여기에 중심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중심점이 좀 점을 찍고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아까 Y축이 60, X축이 100 사이즈의 이런 타원을 오렌지색으로 두께 이만큼 그릴 거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동작을 수행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에서 위에가 다 똑같은데 30부터 127까지 그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30의 의미는 뭐냐면 0의 의미는 여기 이쪽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쭉 들어와서 여기까지 다시 오는 걸 360입니다. 그래서 0부터 360이라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300부터 270, 270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270도가 될 거고 여기가 0도예요. 그러면 30도는 대충 이쯤부터 파란색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진하게 색상을 칠하라고 한 거죠. 두께를 8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칠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렌지색, 여기는 파란색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그래서 지금 내려보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파란색으로 칠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오렌지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호의 시작 각도는 30도, 그리고 호의 종료 각도는 120, 270도, 그리고 타원의 각도는 0이기 때문에 중심축 기준으로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여기 그 두 번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좌표는 포인트 2 좌표를 선택을 했고요. 어떤 점을 포인트 2에다 찍었고, 그 다음에 크기는 똑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Y축으로 60, 그리고 X축으로 100이라는 걸 표현을 했는데, 이걸 타원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각도를 30도만큼 틀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Y축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30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축이 잡히고요. 얘가 100이고, 그 다음에 Y축도 30도가 돌아간 요게 60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타원을 만약에 그렸다 치면 이런 느낌으로 타원이 그려질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30부터 30부터 360까지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30도가 틀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 이게 다 그려지고요.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핑크색이죠. 예, 요 색으로는 30도를 마이너스 30도부터 160도까지 그리라고 해서 어, 여기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려져서 한 이쯤에서 주황색이 끝나는 네, 이 각도가 틀어져 있는 곳에서 180도 여기를 이 틀어진 각도를 여기를 이제 각도를 나타내면 여기가 이제 180이 되겠죠. 각도가 180이 되니까 180이 도착하기 전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핑크색으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은 여기 위쪽에서 이제 30 이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가 핑크가 칠해지겠죠. 그래서 직접 보시면 어,
타원의 각도를 30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틀어서, 그리고 호의 각도가 여기가 이제 0이면 여기서부터 칠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칠해서 180이 도달하기 전 이쪽에서 끊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방금도 이제 코드를 직접 돌려보면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 코드도 제공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들 한번 중간중간에 한번 제거를 해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30부터 360도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30도부터 떨어져서 이쪽부터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코드를 변경해서 0으로 변경하면 얘도 얘랑 이제 끝까지 그려지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코드가 나타나고요. 그쵸?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또 이제 주석을 이제 제거해 보면 순서가 얘보다 이제 밑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한번 변경을 해보면서 그려보시면서 이제 타원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꼭 타원을 자주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여러분한테 이제 유용한 타원 그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타원 그리기는 이렇고, 그리고 이제 글자 쓰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떤 데이터에 이제 값을 표현할 때, 뭔가 이름이나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사람을 찾는다든지, 그런 이름을 표현할 때 이런 영상 처리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표현할 때 음, 사용하는 글자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작성한 문자열, 그 다음에 문자열의 시작 좌표의 왼쪽 하단을 의미합니다. 어떤 글자를 쓸 때 왼쪽 하단. 어, 제가 이런 글자를 쓴다 그러면 왼쪽 하단이면 이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글자 오픈이라는 글자를 쓰려고 하면 이쪽이 왼쪽 하단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좌표를 입력해 주는 거고 문자열의 글꼴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대 비율 그리고 색상, 굵기, 선의 선택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도 포, 어, 글꼴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더 찾아보면 더 많은 게 있을 겁니다. 0부터 16번 사이에도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어, 여러 가지들 한번 넣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직접 테스트하면 될 것 같고요.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넣었던 것들. 코드를 보시면, 네, 여기서 이제 주석으로도 한번 더 넣었는데, 예. 어, 오픈CV를 작성하는 오픈시브를 쓰는 코드를 두 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폰트의 어떤 이름으로 여기 있는 이름으로 폰트를 쓰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폰트 이름을 여기 어떤 변수에 넣어줘서 이쪽에다가 넣는 이런 방법으로 제가 폰트를 쓰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숫자 값을 넣어줬어요. 0은 그냥 가장 디폴트한 값이죠. 0을 넣어줌으로써 글자가 써지고 이제 파란색 글자를 두께를 5나 2를 통해서 이 확대 비율은 이제 정하기 나름이죠. 이거는 소수점을 넣어도 됩니다. 0.5를 넣게 되면 그만큼 더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수점으로도 크기를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맞출 수 있다 보니까 크기는 이제 소수점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꼭 정수 크기만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 네, 코드를 그대로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동작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두께가 5인 분CV와 그다음에 필기체를 나타내는 오픈CV로 해서 두께가 2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어,
한번 폰트를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도 한번 변환해 보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글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좌표가 어디에 이제 시작인지 이쪽이 시작이라는 거를 잘 유념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이벤트인데 이건 저번에 했던 거와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의문점을 남겼어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의문점을 남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같이 코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이용해서 이제 레포트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음, 이 부분에서 이제 힌트를 많이 얻으셔가지고 레포트 과제를 하는 데서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콜백을 쓴다. 쓰면 수업의 이제 진행 순서상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저번에 이 부분만 좀 떼가지고 제가 재밌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이제 가져와서 한번 먼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들은 이런 많이 있으니까요. 저번에 이건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이벤트도 우리가 한번 다 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마우스 움직임이라든지 버튼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버튼이 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업다운을 모두 캐치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더블 클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휠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존재하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뭐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쓰는 정도 수준은 뭐 거의 움직이나 버튼 누름과 땜 정도가 아마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요렇게 코드를 놔두고 이제 한번 같이 요 코드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콜백 함수가 들어왔고요. 좀 주석 같은 건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좀 좁아야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네, 주석 같은 건 좀 지워서 여기에 아마 이제 원을 그려주는 우리가 도형을 그려주는 제가 그때 설명하지 않았지만 도형을 그리는 함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어, 어떤 좌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좌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10이라는 크기 그 중심 좌표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통해서 색을 파란색으로 이게 파란색이죠. 파란색으로 다 칠하겠다라는 걸 넣었었죠. 이제 수업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아마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번에는 요거에 대한 제가 도형함수에 대한 설명을 넣진 않았었는데, 요번에 순서상으로 맞으면 이제 도형함수 그리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맨 위에 이벤트 콜백이라는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콜백이라는 함수가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지라는 거에서 어, 크기를 이미지라는 어떤 도화지를 만드는 거죠. 검은색 도화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네임 윈도우를 통해서 이게 이제 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이 네임이라는 요 이름으로 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셋 마우스 콜백을 요쪽 이미지라는 그런 윈도우에서 만약에 어떤 마우스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이쪽 콜백으로 보내줘라 라고 제가 이렇게 코드를 넣는 거고 그 다음에 while문을 돌려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만약 1초마다 한 번씩 키 입력을 받아서 키가 ESC 키, 27번 ESC죠. ESC 키가 들어오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 같이 한번 고민해보라고 했던 부분이죠. 여기서 누르면 잘 됩니다. 누르면 잘 되는데 이건 이제 뭐 움직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움직이는 것들은 잘 되는데 요거를 닫고 나면 그때는 동작을 안 해요.
그쵸? ESC를 누르면 동작을 하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뭐였는지를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어, 이미지 요 지금 요 마우스 콜백이 위에서 발생한 요 이미지가 핸들인데 그 다음에 요 밑에 계속 무한 루프로 얘가 돌고 있죠. 요렇게 IM쇼가 돌고 있죠. 여기서 이게 돌고 있다 보니까 어, 계속 새로운 핸들을 만들어줘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얘가 맨 처음에 없다면 새로운 걸 만들어주다 보니까 얘와 내가 이거를 닫았을 때에 이렇게 실행시키고 이거를 누르고 난 다음에 얘를 닫았을 때의 윈도우와 여기를 이렇게 닫아버리면 얘 여기에 있는 윈도우와 여기서 새로 다시 만들어지는 윈도우는 다른 윈도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백이 없어지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닫는 순간 새로운 이미지를 열기 때문에 새로운 윈도우를 열기 때문에 이쪽에 마우스 콜백으로 넣었던 얘가 만약에 첫 번째가 1번에 대한 어떤 숫자를 만약에 숫자를 정한다면 얘는 1번이 되는 거고 얘가 1번이 닫히지 않는다면은 IF쇼를 계속 똑같은 데다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에다 계속 하다가 제가 이걸 딱 닫는 순간 1번은 완전히 닫힌 거고 그 다음에 뭐 순서에 따라서 뭐 2번이라고 치면 2번이 열렸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는 마우스 콜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려 그러면 어, 우리가 이 닫히는 이벤트를 캐치를 한다든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닫히는 이벤트를 캐치한다든지 그거를 다시 알려줘서 마우스 콜백을 다시 실행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대신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좀 음,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에 좀 가깝게 동작을 하는 방법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요 while문을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이 while문으로 계속 IM쇼를 여길 필요가 없이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쪽에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IM쇼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만 영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진 1초에 한 번씩 여기 키 입력이 1초에 한 번씩 있으라고 하니까 키 입력이 1초에 한 번씩 발생하라고 하니까 1초에 한 번씩 이 IM쇼를 하고 있었는데 IM쇼를 이쪽에 이 마우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해주면은 Y문이 동작 안 해도 되겠죠. 이 Y문이 없는 코드가 사실 Y문이 없는 코드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Y문을 없애버리고 ESC도 없애버리고 얘를 0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변경한다면 윈도우를 열어주고 마우스 콜백으로 한 다음에 이쪽에 무한으로 대기하고 키보드 입력이 있지 않는 이상 무한으로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우스 키눌림이겠죠. 정확하게 이름을 써야겠죠. 그래서 마우스 키눌림, 마우스 이벤트가 일어나고 모든 이벤트 처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IM show를 해서 한 번 더 이미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서 그림을 그리고 이 방법이 나중에 이제 레포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레포트에 대한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식으로 그리다가 이걸 딱 끝내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그쵸 완전히 여기서 이제 닫아버리면 당연히 마우스 이벤트는 발생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닫았기 때문에 웨이트 키에서 요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서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그리고 이것도 있고 여기선 어떤 키를 누르든 간에 키를 눌러도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Y문이었다면 이쪽에 이제 계속 돌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경을 하는 거였고요. 저번에 수업 때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썼는데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키 어떤 외부에서 값을 변경하려고 할 때 제가 키 플래그라는 거를 만들었었죠. 키 플래그라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버튼이 누르면 뭐 키는 2로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썼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얘를 그냥 갖다 쓰는 거는 얘를 그냥 이게 트론즈 펄스를 확인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서 함수가 외부에 있는 변수에 대해서 이거를 읽어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얘를 값을 이런 식으로 어, true로 만약에 변경하듯이 값을 변경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글로벌 키워드를 꼭 사용해 줘야 됩니다. 예, 요거를 꼭 사용해야지만이 음, 이 키의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x가 x는 아니죠. i가 만약에 뭐 0이었는데 i 값을 내가 여기 함수에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콤마에서 i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i를 뭐 플러스 i를 이런 식으로 플러스 1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쓰고 싶다면 글로벌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근데 i의 값만 내가 프린트 해보고 싶다. i의 값만 프린트 해보고 싶다. 이거는 값을 변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i의 값을 변경하면서 i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서 만약에 i의 값을 변경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꼭 이런 식으로 글로벌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뭐 카운트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요거를 돌려보면 이제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값이 증가되는 게 카운트 값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거를 빼고 하게 되면 에러가 계속 뜨죠.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요 i의 값을 증가할 수 없죠. 근데 요걸 또 지워버린다면 출력만 한다면 0을 출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겠죠, 여러분들. 글로벌이라는 건 값을 내가 뭔가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글로벌을 꼭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써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글로벌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가 키 플래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넣었던 걸로 저번 코드에 기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우스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한 마우스 이벤트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우리가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봤기 때문에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코드를 보시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 입력 이벤트인데요. 마우스 이벤트를 했으니까 이제 키 입력 이벤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던 키 입력 이벤트가 이제 웨이트 키라는 거였죠. 여기 이제 0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0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그 딜레이를 무한대로 키가 입력이 있을 때까지 무한대로 대기하고요. 여기에 이제 값을 넣어주면 뭐 2라든 이런 상수 그러면 그게 이제 지연 미리세컨드 단위의 이제 동안 계속 키 입력을 이제 대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지연 시간들을 표현하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여기에 값을 몇을 넣냐에 따라서 이제 뭐 1ms로 동작시킬 건지 뭐 100ms로 지연을 발생하게 동작을 시킬 건지 그 다음에 무한대로 키 입력이 있을 때까지 대기를 할 건지를 표현해주고 거기에 이제 키 입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 코드들을 작성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거든 이제 키 입력을 만들 수 있겠죠. 키 입력 딜레이만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를 마련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로드를 하고요. 영상 하나를 로드를 한 다음에 영상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좌표를 정했습니다. X 좌표, Y 좌표를 정했고 그 다음에 키를 받습니다. 100mm 간격으로 키를 받습니다. 100mm 간격, 100ms 간격으로 키 입력을 받아서 그 키가 만약에 27이면 ESC를 눌렀다면 이 while문을 종료시켜서 프로세스를 끝내는 이 구조로 가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A라는 키 여기서 이제 파이썬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파이썬의 특성이다 보니까 그냥 이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ORD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ASCII 코드를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그냥 우리가 만약 C였다면 키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됐겠죠. 이런 식으로 넣는 이런 식으로 써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써도 인식을 했을 텐데 우린 C가 아니라 파이썬이다 보니까 요런 거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한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다 요 더블 커테이션 A나 요거나 다 문자열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를 반환하지 않아요. 그냥 A를 반환해버리기 때문에 요런 거는 안 되고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ORD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ORD라고 해서 요렇게 쓰게 되면 아스키 코드 값을 리턴한다라고 제가 적어드렸고요. 반대로 CHR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돼서 CHR에 65를 넣으면 A라는 값이 리턴되는 요거는 여기 이제 반대되는 거를 제가 한번 표현해 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는 제가 주석으로 넣어놨으니까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좌표 값을 마이너스 준 거나 y awds라는 키보드를 입력할 때마다 좌표 값이 변하면서 그 변한 좌표 값에 원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원을 그리라고 했냐면 백 사이즈의 녹색 원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IM쇼를 또 다시 해주면서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이미지가 영상이 이제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이 코드를 한번 같이 돌려보면 이 코드를 같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요 레나 이미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원이 바로 그려지죠. 중앙에 제가 300점을 300 곱하기 300에 이제 원을 그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A 버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좌표가 변경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 버튼과 그리고 S 버튼을 통해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D 버튼을 통해서도 원이 왔다 갔다 뭐 이게 십자표만큼 이동하다 보니까 좀 일률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르고 있으면 그 100ms만큼 아마 동작을 하면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닫아도 코드상에서 보면 while문 안에 이제 키 입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while문 안에서 이제 다시 계속 요거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윈도우에 대한 콜백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윈도우를 닫아도 진행하는데 문제없이 진행이 되죠. 대신 프로그램이 끝나진 않죠. 이건 아무리 닫아도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방법은 이쪽에 있는 요 빨간색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코드에 넣었던 ESC 키를 누르면 종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IM쇼를 무한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제 계속 출력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키 입력으로도 그래서 이제 마우스에 대한 어, 우리가 사용하는 마우스 키 입력이나 키보드 입력에 대한 예제를 다 보여드린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어, 트랩바를 이용한 이제 이벤트 재현대요. 트랩바라는 게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으면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이벤트들을 제공을 원래 많이 하지만 오픈시프에서 제공하는 이벤트는 한 요 정도 더 이제 찾아보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크게는 트랩바 이 정도까지 이제 사용을 하고요. 트랩바 같은 경우는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값을 요 발을 왔다 갔다 시킴으로써 값이 변하는 거를 캐치해가지고 그 값에 맞게 이제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함수 원형의 이런 설명들은 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쓰는 게 이제 우리가 created
트랩바를 만들어주는 거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콜백 함수, 이거는 오픈시브, 뭐지, 그 마우스 이벤트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우스 이벤트에서도 봤을 거고, 그 다음에 getTrap바, getTrap바 이제 그 값을 가져오는 어떤 트랩바, 이렇게 존재하는 트랩바가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뭐 100이다 그러면 요 값을 받아올 수 있는, 여기를 내가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가 만약에 뭐 10이면 10 값을 받아오는 그런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etTrap바는 요 발을 맨 처음에 어디에 위치하게 만들 거냐를 나타내는 거죠. 요 발을 어디에 위치하게 그냥 나타내는 거고, 뭐 요런 함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그 마우스 이벤트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마우스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요 유저 데이터 부분이 좀 없습니다. 요게 사실은 요거가 없다 보니까 음, 여기 없다 보니까 그 C로 짤 때보다 좀 자유도가 좀 떨어져요. 요 부분을 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C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다 보면 C에서는 크리에이티드 트랙바를 통해서 이쪽에 이제 그 유저 데이터라는 요거에 이제 그런 그 주소에 이제 값을 넣어줌으로써 여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트랙바에 변화되는 값을 이벤트를 통해서 충분히 캐치를 할 수 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코딩을 좀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그 과제도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짜보는 거를 하는 게 이제 그 과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과제 내용을 이제 계속 좀 이따 이제 제가 요거 소스를 설명드리고 과제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요거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봤고요. 이게 이제 트랙바와 마우스를 같이 넣어서 그리는 건데, 일단은 한번 먼저 코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실행을 먼저 해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하면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네, 코드를 넣고요. 어, 코드에 좀 이렇게 좀 다닥다닥 붙인 이유는 한 화면에 좀 최대한 넣기 위해서 좀 많이 다닥다닥 붙였고요. 일단은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좀 크긴 크네요. 화면에 딱 안 차긴 하는데, 네, 여기서 블루라는 색상이 255고 그린이랑 레드는 어, 빵이라는 값이에요. 그때 이제 마우스 우리가 배웠던 이렇게 그리는 걸로 그려보면 파란색이 그려집니다. 그때 이 트랩바 값을 변경하고 그린 값을 올리게 되면 녹색으로 칠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내리고 레드를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레드가 칠해지고요. 그리고 얘 트랩바의 값을 다 내리면 블랙으로 칠해지고요. 그 다음에 얘를 모두 다 올려보면 이렇게 화이트로 색이 칠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변경하냐에 따라서 이제 색상들이 이제 다양하게 칠해지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바꾸고 뭐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런 색도 칠해지고요. 이거는 뭐 그 255 우리가 얘기하는 칼라 이게 이제 그 32비트 칼라를 얘기하는 거죠. 32비트 칼라를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걸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코드에 넣어놨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옐로우까지 다양한 색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요게 이제 코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는 여기 코드 이쪽에서 보이는 것보다 제가 이제 마우스를 쓰기 위해서 좀 작더라도 이쪽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같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던 마우스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짰습니다. 이거는
거의 동일하고 뭐 함수명만 좀 다를 뿐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글로벌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썼고, 이게 이제 값이 이런 식으로 변경될 때만, 요 값을 이런 식으로 변경할 때만 글로벌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콜백 이벤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했고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미지를 로드를 하고,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노드가 됐다면 뭐 이 부분은 건너뛸 거고요. 그 다음에 IMShow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근데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이미지라는 요 키워드, img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쪽에 지금 보이는 세 개의 img를 통해서 요 세 개를 created 트랩바를 해서 트랩바를 만들어줍니다. 요 트랩바를 만들어줄 때는 앞에 이름을 정해주고요. 블루, 그린, 레드라는 이름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 값을 0으로 정하고, 그리고 맥스로 끝나는 값을 255로 정한다. 그리고 이 트랩바가 변경이 될 때 호출되는 함수, 그러니까 마우스 콜백처럼 함수를 지정해야 되는데, 어, 트랩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지금 밑에 이제 get트랩바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 함수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othing이라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라는 걸 넣어서 이쪽으로 보내서도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트랩바 변경하는 값만 내가 가져오고 싶다면 트랩바를 변경하는 거에 의해서 어떤 여기에 있는 값들이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이 색상이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지능이 없이 그냥 값만 가져올 거면, getTrap바를 할 거면 이런 식으로 bgr이라는 값을, 요거는 순서상 빠지고 밑에다 이제 설명드렸죠.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어떤 함수에서 동작을 진행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nothing이라는 걸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set 트랩바를 통해서 블루의 트랩바를 255로 세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앞에서 보셨듯이, 여기서 보셨듯이, 여긴 레드네요. 레드가 255로 올라가져 있는 것처럼 얘 하나만 딱 위에 올라가져 있는 형태를 만들어진 거, 저는 블루를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콜백을 지정을 해줍니다. 당연히 이미지의 이제 이름으로 마우스 콜백을 지정했고요. 그리고 while문을 돌려서 while문을 돌리는데 while문을 동해서 bgr이라는 값을 가져옵니다. bgr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요 값을 우리가 읽을 때 bgr이라는 값을 읽기만 하는, 이쪽에 이렇게 읽기만 하죠. bgr이라는 값을 읽어서 색상을 칠할 때, 그럴 때는 글로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글로벌을 사용하지 않고 BGR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간단하게 ESC 버튼을 누르는 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이제 논리 연산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방법을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GR 값을 가져와서 여기에 이제 BGR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고요. BGR이라는 값으로 변수에 넣어주고, 이게 get 트랩바라는 걸 이용해서 무한 반복하면서 1ms로 반복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BGR 값을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어, 이쪽에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BGR 색상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를 한번 코드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서도 보면,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면서 이제 색상을 이렇게 칠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때 이제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이제 좀 나타냈던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걸 이렇게 닫아버리면 그냥 뭐 프로세스가 종료가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IMShow를 빼서 while문에다가 IMShow를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while문에다가 이제 를 빼내서 while문에다 해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한번 닫으면 그때는 마우스 콜백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트랙바 콜백도 다 사라지죠. 계속 닫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요거의 문제점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해결 방법을 얘를 들어서 위에다 놓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잘 되는데 여기서 닫아버리면 프로세스는 종료되어 있지 않죠. 왜냐면 ESC 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프로세스는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세스 계속 동작하고 있습니다. 요 버튼 누르기 전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while문을 조금 불편해요. while문을 없애버리고 while문을 없애버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이제 과제로 나갈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 while문을 없애고 요쪽에 있는 nothing이라는 요 함수를 트랩바 콜백 함수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레드 콜백이랑 그 다음에 레드, 블루, 그 다음에 그린 콜백을 네 개의 함수를 세 개의 함수를 만들어서 콜백 함수를 만드셔서 만약에 뭐 블루 언더바 콜백이라는 거 하나 만드셔서 이거를 이제 뭐 세 개 정도를 만들어야겠죠. 블루, 레드, 그린 콜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nothing이라는 걸 없애고 블루 콜백을 넣어주고 여기에는 뭐 그린 콜백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레드 콜백 요 세 개의 함수를 만들어서 요 while문에서 요 지금 돌고 있는 요 부분을 제거를 하고 get 트랩바 요 부분이 이제 while문으로 동작하지 않고 얘네들이 이쪽 블루 콜백으로 들어가서 동작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요거를 과제로 내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을지는 완벽하게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while문을 쓰지 않고 while문을 사용하지 않고 요쪽 지금 요런 부분을 다 제거하고, 네. while문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는 주석을 일단 쳐놓고요. 요런 구성에서 여러분들이 레드, 그린, 블루 콜백이랑 요 지금 값, get, 트랩바 포지션을 이용해서 이쪽에 코드를 변경을 하셔가지고 넣어서 이 마우스 콜백이 요거와 지금 현재 요 PPT와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게 요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써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while문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요 nothing이라는 요 부분을 변경을 해서 요 콜백들을 세 개를 만드셔가지고 nothing이 아니라 레드, 블루, 그린이라는 콜백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능들을 얘네들의 이 기능들이 걸로 들어가야겠죠. 요 기능들이 걸로 들어가서 함수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지금 구조에서 이 while문을 제거하고도 지금과 동일한 동작으로 코드가 되도록 세팅을 하셔서 코딩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요 다 완성된 .py라는 어떤 파일이든 .py라는 거를 과제에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뭐 어떤 자기 합번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합번 0012 뭐 014 뭐 정확하게 제가 합번을 잘 몰라서 1, 2, 3이라는 합번에 .py라는 파일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동영상으로 지금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설명드린 것들을 과제 게시판에다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고 과제를 진행하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주된 내용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와일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와일문을 돌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뭔가 완벽하지 않아요. 프로세스를 꺼도 꺼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IMShow를 위로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여기 있는 BGR 값을 가져오는 방법이 없죠. BGR 값을 가져오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while문을 계속 돌렸는데 이 while문 돌리는 방법이 아닌 요 콜백 함수, 여기 지금 nothing이라는 콜백 함수의 이름을 어, 블루라는 뭐 블루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 아마 그냥 다들 이렇게 정하실 것 같아요. 블루 트랩바 아마 콜백이겠죠. 콜백으로 이제 정하셔가지고 이름을 변경하셔서 요거를 한 3개 정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블루, 레드, 뭐 그린 이렇게 3개 만드신 다음에 요 기능들이 요 콜백으로 쭉 들어갈 수 있게 코딩을 짜시고 와일문을 다 제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의 기본적인 틀은 요런 형태가 여기는 메인 부분은 변경하지 않고 요런 부분들은 바꾸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쪽 그 콜백을 잘 만드셔가지고 한번 구성을 잘 하셔가지고 와일문을 안 쓰고도 방금 요런 동작들 요런 동작이 요런 동작들이 잘 동작할 수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과제를 내드린 거는 한번 이런 평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를 제가 좀 높여가지고 과제를 내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못 푸신다고 하더라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을 해봐가지고, 그 도전된 결과만이라도 일단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또 부분 점수 좀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 안에 일단은 성공하신 분들은 기간 안에 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서라도 결과를 내시면 기간 안에 내신 분보다는 이제 좀 적은 점수지만 가장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끝나는 기간이 최종적으로 끝나는 기간 전에는 여러분들이 좀 도전했던 과제들 뭐 이것저것 해봤던 것들 중에 뭐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실패했던 그런 것들 코드들이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부분 점수가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몇 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어, 아마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니다 보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여기서 뭐 이런 걸 했는데 얘는 값이 변경되지 않거나 뭐 이걸 변경했더니만 뭐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그런 내용들을 주석에다가 좀 자세히 적어주세요. 자기는 어떤 것들을 실패했는데 제가 한 데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그렇게 적어주시면 그걸 보고 이제 점수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 최종적인 기한은 다음 수업 전까지를 올려주시는 거를 제가 최종 기한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랑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그래서 최종 기한은 전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와일문을 제거하고, 요런 get 트랩바 이벤트가 여기 콜백 이벤트에 들어가는 걸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요 코드를 베이스 코드로 해서 변경을 하셔서, 어, 콜백 이벤트를 이 나띵이라는 콜백 이벤트를 쓰지 말고 각각의 트랩바마다 콜백 이벤트를 쓰시고요.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트랩바 이벤트 지금 3개 사용했는데 동일한 트랩바 나띵이라는 그
콜백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각자에 맞는 콜백 이벤트로 변경을 각자 이름으로 콜백 이벤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 와일문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코드가 방금처럼 원활하게,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는 구성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음, 이거와 완벽하게 동일한다 그러면 시간 안에 제출했다 하시면 만점을 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 주 주말 일요일까지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가장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또 완료해서 제출하시는 분들은 감점을 좀 받으신 걸로 해서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어, 제출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고요. 그때까지도 다 완성을 못했다 그러면 완성 못한 내용들을 뭐 좀 주석으로 샵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쓰시면 이제 주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럼 어디까지 나는 작성했고 뭐가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장하게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거기에 따라 맞는 부분 점수들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학기 초 이제 과제 점수로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 동영상 강의를 보고도 좀 이해가 좀 과제에 대해 이해가 좀 덜 된다고 하시면 질문을 더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뭘 정확하게 어떤 거를 하라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정확한 거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와일문을 지운 상태에서 요 트랩바 요 세 개에 얘네들이 얘네들이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가 돼야 되고요. 요런 모양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새가 돼서 어떤 키가 입력되면 종료대가 돼야 되고요. get트랩바는 이쪽에 있는 nothing이라는 함수가 아닌 다른 콜백 함수 3개로 변경돼서 각각 분리돼서 들어가가지고 요 마우스 콜백 이벤트와 같이 융합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드시면 과제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연 동작은 동일하게 보여드렸고요. 네. 오늘 수업은 네,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실습 이런 것들은 다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실습을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블렌디드에서 이제 과제로 좀 대처하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과제를 내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더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했는데 좀 지금 여건상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어렵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들은 다 나가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뭐랄까, 제공이 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조합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동영상 강의 보시느라고 동영상 강의 시간을 만약 블렌디드 수업이었다면 요거보다 좀 더 짧게 했을 텐데 동영상에 이제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하는 걸로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좀 음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네.